자, 공동저당 개념은 우리 어제 뭐 배웠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이참 하신 분은 뭐 작년에 했으니 다 까먹고 있고, 그죠? 자, 공동저당 2개 이상에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은 되게 민법에서는 3개 가지고 많이 출제해요. 자, 뭐 이제 공동저당권자가 이제 을이 될 건데요. 자, 3억을 빌린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이제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A 부동산이고 이게 B 부동산이고 이게 C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2억짜리라면 2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3억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담보 하나 더 대라. 그러니까 또 1억짜리를 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3억밖에 안 되잖아. 3억 되면 3억 안 빌려줘요. 한 개 더 대라. 그래서 1억짜리 되니까 4억 정도 되니까 이제 3억 빌려주죠. 그러니까 동일 채권,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2개 이상의 담보 설정되면 이제 우리 공동저당권자가 되겠고,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부동산 숫자하고 저당권 숫자는 똑같아요.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여기도 설정돼야죠. 부동산이 3개라면 저당권 등기 숫자도 3개. 부동산이 5개라면 5개죠. 그럼 만약에 요 부동산에는 여기 B, C, D, 요 4개가 공동담보라는 취지를 적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는 또 다른 요 4개가 공동한 취지. 이걸 적어야 되니까 팔 아프잖아요. 부동산 5개일 때는 공동담보물을 딱 작성해 적어 5개. 1, 2, 3, 4, 5. 5개만 적으면 되니까 팔이 안 아프잖아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동담보에서는 채권만 동일해요. 나머지는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 요거는 2월 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이거는 3월 1일 날, 4월 1일 날, 이렇게. 이게 이제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러죠. 추가. 요 담보 한 개 가지고 안 되니까 다 추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5개를 같이 담보로 정하면 2월 1일 날, 동시적 공동저당 또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요것만 동일하면 돼. 나머지는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 요거는 채무자고, 요거는 제3자 거고, 이것도 채무자, 제3자 거랑 상관이 없어요. 채권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공동저당권은 지 맘대로죠, 이제. 자, 지 맘대로. 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가 빵원이 되니까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부정성에 의해서. 말소등기 아닌데 다 소멸하죠. 문제는 돈을 안 갚았을 때 이제 공동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할 때 요 5개 부동산 전부 다 경매 신청하는 것을 동시배당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분비례 한다고 이제 배웠죠. 20배당은 먼저 요 한 개만 먼저 선택한다든지 요것만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을 20배당 순차배당이 됩니다. 20배당 순차배당. 여기는 안 분비례 했고 20배당의 경우는 요 부동산을 먼저 경매에 놨다. 여기서 다 우선 변제 받아가죠. 이 후순위 저당권자 이 선순위에다가 법정 대의한다 그랬죠. 법정 대의. 자, 그 점을 가지고 한 번씩 가보죠. 1. 의는 동일 채권 담보로 이게 의죠. 1.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 우리는 3억 채권 담보로 2개 이상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그 밑에 분류가 이제 이 분류 창설적 같은 말 동시적이라고 합니다. 동시적 공동저당. 그러니까 부동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걸 창설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은 먼저 1개, 2개 저당권 설정에 또 추가해서 갖다 붙이는 걸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다음 3번에 가장 많이 나오고 공동담보목록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때요? 5개 이상인 때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2. 공동담보목록은 광의의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영구 보존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쉽게 해서 컴퓨터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1년마다 항상 등기 서류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게 됩니다. 번호를. 4번에 당연히 공동담보목록도 등기부의 일부니까 신청정보 첨부연일과 접수번호는 당연히 기록해야죠. 등기부의 일부니까. 그 다음 밑에 확인학습 한번 볼까요? 이건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해줬어요. 저당권 등기 절차에서 틀린 거. 자,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쌀 100가마니 그러면 평가액 적어야죠.
그런 경우 그 채권 평가에 금 2천만 원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2번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수반성 적어요. 수반성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수반성이죠.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하더라도 채무자는 생략하면 안 되죠.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 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3번 세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면 등기관은 공동담보록을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손가락 5개죠? 3개가 아니면 몇 개로? 5개. 이런 것도 못 찾아왔어요. 손가락 제발 내 손가락 찾아가서 그랬더니 손가락 꽉 깨물고 와야 되는데 바보같이. 답 3. 이런 거 틀리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놓고 와 등기 어렵다 그러고 앉았고 참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죠? 어렵다는 사람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이야. 포기합니다. 다른 학원에 가보세요. 막 7, 8월 되면 하다가 못 외우니까 90월 때 아이고 나 등기 포기합니다. 민법으로 하죠. 3개 맞추고 바보같이. 그게 정상이 그래.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지금은 지적법을 할 필요 없어요. 등기법만 조금씩 보고 뭘 봐. 집에 이건 한번 봐. 줄건 건 봐. 일단은 이게 뭘 줄거놨지 하고 몇 번 보면 줄건데 답이고. 나중에 지적법은 나중에 외워도 돼요. 시험 뭐 열을 나가놓고 외워도 돼. 지적법은. 열을 나가놓고 외워도 12개 중에 10개 11개는 맞아요. 2차만 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거짓말이. 전국적으로 1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왜냐? 지적법 판례가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 4개가 아니고 시험 범위 아닌 4개야. 이거 전부 조문입니다. 조문도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절차니까. 청량하는 건데 뭐 청량. 조금 어려운 게 청량 절차가 2개 나오거든요.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 안 틀리면 여러분들 기준점 있죠. 요 앞에 가면 기준점 있어요. 그건 안 봤죠. 어디야? 왕갈비집 가는데 보면 기준점 있어요. 보니 양산시 해가지고 삼각형 기준점 여기 있습니다. 기준점. 그리고 또 기준점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산소에 올라가 봐. 요새 가면 쓰죠. 가면 앞에 전부 기준점 박아놓죠. 요새는 또 눈이 녹으니까 기준점이 슬쩍 박아놔가지고 살짝 꽂아놔 툭 둥둥 떠자냐. 그런 거 어떻게 박는가 그런 거나 보고 앉았고. 그렇습니다. 등기는 조금씩 해야 돼요. 민법 공부할 때 같이 하면 안 까먹어요. 그래서 등기는 나중에는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해놓으면. 자, 그 다음 오른쪽 가보죠. 4. 공동저당. 그럼 답은 4번 나왔고 5번 보죠.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일부 양도 그러면 1억 중 5천만 원. 일부 기록해야죠.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부기 등기하지만 등기관은 양도액 5천만 원도 기록해야 한다. 어디에서 다 나왔어요? 이 조문에서 다 나왔잖아요. 여기 읽은 거에서 5개다. 다. 여기서. 뭐 교과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는. 오른쪽 가죠. 4번. 공동저당 대위. 자, 이거죠. 공동저당. 만약에 여기서 다 받아갔어요. 여기서 3천만 원 다 받아가니까 후순위는 받을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법정 대위한다 그랬죠. 뭐 대위할 때는 기록할 거. 자, 얘가 돈 받아가는 게 얼마냐? 이 어느 거냐, 부동산. 요거 적어야죠. 그 3개. 한번 읽어봅니다. 4번에 1번.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받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가 후순위라 그랬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 공동저당 대위에서 법정 대위에서 저당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3번.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할 때는 다음 필요적 사항이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아까 읽었던 거죠. 기억, 매각 부동산. 자, 요거죠. 요 부동산. A 부동산. 그 다음, 니은 매각 대금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그 다음, 디귿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얼마냐.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을 적어라. 이게 필요적 계상.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그 밑에 이제 공동저당 등기 한번 보죠. 순위번호 1순위.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맨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의 금 5천만 원, 채무자 박미자, 저당권자 박강복. 그 밑에 줄거보죠. 공동담보의 뜻을 적고 있죠. 공동담보가 뭐야? 공동담보가 건물등기 제33의 1호.
서초구에 있는 거네요. 백토지 여러 가지 공동담보의 뜻을 같이 적어준다. 근데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이걸 안 적고 뭘 만든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그런 양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저당을 마쳤어요. 이제 근저당으로 가보자. 근저당은 뭐가 없다?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 최고액이 필요적 계상이죠. 최고액. 자, 갑니다. 설정 의 한번 읽어보자.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차 정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죠.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통 저당과의 차이점에서는 그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니은. 보통 저당은 채권액을 기록하는데 줄거 나간다.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디귿. 보통 저당에서는 이자 등기도 가능해요. 이율 얼마 이렇게. 그러나 근저당에는요. 최고액 속에 뭐가 산입되어 있죠? 이자가 산입이 되어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자를 따로 등기를 못합니다. 이자는 따로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게 근저당의 특징입니다. 그 밑에 가로저기 2번의 신청 정보에서 필요적 기록. 자, 1. 채무자 2. 채권 최고액 3. 근저당의 뜻 같은 말 취지 뜻 한글로는 뜻이라 그러고 한자로 쓰면 취지죠. 근자를 적는 거야.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채권 최고액 채무자. 다음 등기사항에서 이제 그 1번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 단일 기재입니다. 복잡하게 기재하면 안 돼.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기재해야 돼요. 채권자별로 나누거나 채무자별로 절대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채권자별로 구분하거나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그 박스 얘가 나오죠. 요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채권 최고액 채무자 값에 대해서는 1억 채무자 그래도 2억 이렇게 하면 X예요. 그냥 채권 최고액 3억이라고 단일 기재해야 돼. 또는 채권 최고액 3억은 적고 내역 채무자 값에 대해서 1억 채무자 2억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다. 오로지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단일 기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2번 채권 최고액을 외국 통화 있죠. 외국 통화로 표시할 때는 외국 통화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미화 금 100달러 이런 식으로. 아까 쌀하고는 다르죠. 쌀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평가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외화는 평가액 적지 않습니다. 외화 금 100달러 1달러에 뭐 금 얼마 이렇게 안 적어요. 다음 3번 반드시 기억하고 아까 했던 거네요.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연대라는 글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연대라고 적으면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채무자라고 단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뭐 근저당 이전은 차후에 가도록 하고요.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겠고. 자, 7번 갑니다. 다음 장 7.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앞에다 권리를 살짝 넣으기요. 권리 질권에 해보세요. 권리가 바로 저당권부 채권이 권리야. 권리에 대한 질권은 부기 등기합니다. 어디다 부기 등기한다고?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 자, 그러면 그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양식을 먼저 보고 읽어나가죠. 그럼 좀 쉬워져요. 338페이지 보세요. 한 장 넘겨서 그 맨 위에 얼구에 순위번호 1순위. 1순위가 등기 목적이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채권 최고액 금 5천 채무자 근저당권자 필요적 기장 3개 적었죠. 그리고 그 밑에 순위번호 1의 1. 자, 등기 목적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1번 근저당권부 질권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게 이제 권리질권이야. 그러니까 근저당 등기에 부기 등기한 거예요. 1번 근저당 설정 등기에다가 1-1 해가지고 부기 등기를 질권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붙어있는 채권에다가 질권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자 기재사항 보죠. 채무자 누구죠? 하경란. 위에 주등기인 채무자 하경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액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많아져. 채권 최고액은 1억
1300이네, 그죠? 5천 중에서 1300만을 제꼈어요. 그 다음에 이자 월삼푼 채권자 조혜정이네, 그죠? 지금 위에 1번 근저당이 붙어 있는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질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질권자가 1번 근저당에 대해서 여기 밑에 얼마죠? 채권자에 1300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몰라 좋고, 권리 질권을 어디다 등기한다고?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그럼 이 질권은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봐. 1번 근저당권 질권에다가 질권 이퀄 채권 담보권도 마찬가지야. 질권을 뭐로 바꾼다? 채권 담보권도 똑같은 양식이에요. 1번 근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그러면 채권 담보권이고, 질권 그러면 질권이래. 둘 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도로 와보세요. 336페이지. 자, 우리가 질권은 객체가 두 개잖아요. 질권은 객체가 동산인 경우도 있고, 시계, 반지 잡히고 돈 빌리는 경우죠. 이거는 등기가 안 되잖아요. 동산이니까. 근데 권리 질권은 이 권리가 바로 저당권부 채권입니다.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잡히는 거죠. 이건 등기가 가능하죠.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자, 읽어보죠. 권리 질권이란 재산권, 특히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줄이면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는 출근한다. 그 저당권 등기에다가 무슨 등기 한다고?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됩니다. 질권자가 나중에 저당권에다가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대상 조심하고 동그라미 현행법상 권리질권의 목적이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저당권부 채권뿐입니다. 저당권부 채권에만 권리질권이 가능해요. 저당권이 아닌 밑에 2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은 권리질권 객체가 안 됩니다. 자, 권리질권 객체는 저당권부 채권일 뿐이다. 자, 그럼 오른쪽에 신청인 보죠. 그러면 잡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당권자가 잡히고 있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권리질권자가 권리자죠.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뭐 필요적 기록상 1번 요거죠. 질권 또는 담보권 앞에 채권이 빠졌네. 채권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은 줄거서 저당권 표시죠. 저당권 표시. 그러니까 1번 근저당권 이렇게 했잖아요. 저당권 표시. 2번 채권액 얼마겠죠? 1,300만 원 했죠. 채무자의 성명 주소입니다. 이와 같이 권리질권이나 채권 담보권은 자, 저당권 표시,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첨부 정보로서 1. 등기 원인 정보가 권리질권이라면 권리질권 설정 계약서가 되겠고, 채권 담보권이라면 채권 담보권 설정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서로 첨부 서면이죠. 그 다음 3. 등기 실행 둘 다 부기 등기한다 그랬죠.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 등기에다 뭐 했다? 부기 등기하고, 채권 담보권 등기도 마찬가지야.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우리 그 박스에 필요적 기사항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외워야 돼. 다시 복습한다고 하죠. 지상권은 두 개 뭐죠? 목적하고 범위. 지역권은 목적하고 범위에다가 무슨 표시를 더 들어가야죠? 요역지 표시입니다.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하니까 요역지가 어딘지 표시해 줘야 돼. 요역지 표시.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하고 범위.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만약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경우 가로 열고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때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면 그 권리 표시입니다. 1번 지상권, 1번 전세권 그 권리 표시.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의 뜻, 취지. 자, 임차권은 차임 한 개입니다. 차임. 그리고 권리질권은 권리질권 이퀄 채권 담보권도 똑같다 그랬죠.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저당권 표시, 채권액, 채무자. 다음에 환매 특약은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그 밑에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은 뭐라고 그랬죠? 임차보전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다 외우고 나서 심심하면 오른쪽에 임의적 기록사항 외워야 돼요. 심심하면, 안 심심하면 읽지 마세요. 같이 읽어가지고 헷갈려서 안 돼. 같이 외우면.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다 배웠어요. 등기 다 배웠습니다. 자, 2조 펴보세요. 조문집 2조. 성경책 2조 한번 펴보죠. 이조 폈습니까? 아, 3조. 제3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그러면 두 개 이상이야. 권리도 안에 표시단 말 하나 나오겠네요.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여기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근데 보통 등기는 표제부가 한 개인데 집합건물 등기는 표제부가 두 개죠? 일동건물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 그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밖에 없죠. 그 나머지는 이제 권리의 이전, 권리의 설정, 권리의 변경에다가 가로 열고 경정 가로 닫고. 항상 변경은 경정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한다. 요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소멸 등기를 한다. 그다음 제1호는 소유권 갑구 등기죠. 그다음 2호부터 8호까지는 을구 등기가 됩니다. 그럼 2호 지상권, 3호 지역권, 4호 전세권. 3호 지역권은 조심해야죠. 자, 성역지가 관할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으로 기재한다 그랬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5 저당권. 6하고 7은 같이 묶죠. 권리질권 이퀄 채권 담보권을 묶어서 어디다가 부기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바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 아까 등기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배웠죠? 점유권, 유치권, 주의토지통행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외우기 쉬운 걸 갖다가 막 교과까지 두꺼운 걸 외우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골 때려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또 책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자,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게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배웠어요. 변경하고 처분 제한하고 소멸을 좀 많이 안 배웠으니 그걸 이제 배우러 가는 거야. 교과서 갑니다. 338페이지.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중에 앞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자, 전부냐? 자, 전부를 어떻게 하느냐? 일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등기냐, 일부 등기냐. 이게 포인트면 등기에서는 전부. 말소할 때는 전부 말소하죠. X. 변경이 일부입니다. 변경이 살짝 바뀌는 거. 변경. 경정. 자, 경정은 이제 암기할 때 이 정정 이렇게 하면 쉬워요. 오히려. 살짝. 여기 경정. 정정. 정정은 뭐 잘못 섞을 때 옳게 고치는 거죠. 적을 때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이게 경정이 처음부터. 경정은 처음부터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인 불일치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원시적인 잘못을 시정. 대표적인 애가 신청착오죠. 신청을 착오로 했으니까 나중에 경정 등기합니다. 대개. 그다음 변경 등기는 이런 후발적 불일치입니다. 나중에 잘못 후발적 불일치를 일부 시정하는 거죠. 시정.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돼야죠. 일부 변경, 일부 경정. 항상 변경과 경정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광의의 넓은 의미의 변경은 경정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변동 등기가 1.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에도 변경 등기입니다. 자, 명의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뭐죠? 자연인이죠. 법인이라면 자, 사람 이름 같은 거 바뀌는 거야. 자, 의만 기억합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1.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등기 명의인의 자인은 성명이죠. 법인은 뭐겠어요?
명칭이죠. 자인은 주소, 법인은 주된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자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자 나왔죠. 후에 살짝 변경된 경우에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나 주소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바꾸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입니다. 가장 많은 게 개명하고 주소 이전이죠. 자, 그럼 조심할 게 표시는요, 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오른쪽 신청에는 1, 단독 신청만 하면 단독 신청, 땡땡.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해당 등기명인 단독 신청한다. 무조건 단독 신청은 좀 애워줘야 돼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한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표시 등기는 그렇게 출제를 안 해요. 단독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장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맨 위에 이 기록사항에서는 자 동그라미 2번 등기 원인만 기억하면 돼. 등기 원인은 등기를 하는 원인, 이유죠. 자, 전거는 자전거가 아니고 이사 갔다는 겁니다. 전거는 이사, 전거. 구를 전자입니다. 이사 갔다는 거예요. 개명은 이름 바뀌었다는 거고. 사람은 개명이라 그러고 법인은 뭐라 그래? 상호 명칭 변경이죠. 상호 변경, 본점 이전 등이 자 등기 원인이 됩니다. 다음 가로 3번에 등기 실행은 자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합니다. 부기 등기는 외워줘야 돼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명인 표시 변경, 경정은 부기 등기한다. 자, 부기 등기를 하고 나면 이 종전 등기는 빨간 선으로 그어야 되겠죠? 말소 표시를 한다. 자, 그 밑에 이제 양식 나오네요. 1. 소유권 보존 등기. 무조건 보존 등기에는 뭘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연원일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머리에 딱 꽂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소유권 이전, 그 다음 밑에 2-1, 자, 등기 목적 동그라미 치되 부기 등기. 2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가로 열고 경정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만약에 변경이라면 변경, 경정이라면 경정이야. 광의의 변경에는 경정이 포함되니까. 그럼 오른쪽에 가보세요. 등기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2017년 9월 1일 개명이라고 되어 있죠. 개명은 나중에 바꾼 거야? 처음부터 바꾼 거야? 나중에 바꾸니까 변경이겠어요? 경정이겠어요? 변경이 되겠죠. 그 가로 열고 신청착오는 뭐야? 처음부터 신청이 잘못된 거죠? 이는 경정이 되네요. 만약 신청착오라면 경정등기가 돼야 되고 개명이라면 변경등기야. 그럼 오른쪽에 보면 권리자 이름이 바뀌네. 이완용의 성명이 이철수로 바뀌네요. 그럼 위에다가 이철수로 바뀌었으니까 위에 주등기 이순희의 소유자 어디다 줄 그어져 있죠? 이완용이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죠? 이완용 줄 긋죠. 그죠? 이완용이 뭘로 바뀌었어? 이철수로 바뀐 거네요. 이런 식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고 부기 등기한다. 그 두 개만 외워주면 돼요. 나머지 출제 안 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갑니다. 이 권리 변경 등기. 자, 등기 명인 표시가 아니고 권리 변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권리 자체가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야. 일단 그 위에 좀 적을 게 있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이 법은요 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상자는 등기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등기부에 기재 안 돼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라는 소리 안 합니다. 등기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등기부 형식으로 따지는 거야. 항상 절차는 형식. 아무리 손해를 봐도 등기부에 기재 안 돼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고 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손해볼 염려가 있던 사람. 손해볼 우려, 염려 있는 사람, 우려 있는 자. 실질적으로 손해는 안 볼 수도 있어요. 형식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 형식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돼. 성낙서, 지금은 이제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성낙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판결받아야죠. 판결을 받거나. 성낙서 첨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지금 나오는 권리를 바꾸게 되면 손해볼 사람이죠. 권리 변경 등기죠. 권리 변경 등기.
다음 두 번째는 말소 등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말소 회복 등기. 그럼 요 세 개 중에 한 문제는 필히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돼. 이걸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각합니다. 각하, 등기 안 해줘요.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의 성낙서가 첨부되거나 판결 등본이 첨부돼야 돼. 이 첨부 안 되면 각하, 등기 안 해줍니다. 근데 권리 변경은 등기 해주긴 해줘요. 이걸 성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유리한 부기 등기를 합니다. 첨부를 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하게 돼요. 주등기 같은 말 독립등기죠. 독립등 1순위, 2순위 주등기, 독립등기 합니다. 요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뭐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은 좀 쉬운데 권리 변경 등기는 내용이 살짝 바뀌는 거, 조금 바뀌는 거 보죠. 의, 자, 의 갑니다. 좀 적어놓고 외워야 돼. 등기상 이해관계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세 개밖에 없어요. 이 말소 등기하고 회복 등기는 첨부 안 하면 아예 첨부를 안 하면 각하게 됩니다. 등기를 안 해준다. 요거는 첨부 안 하면 주등기를 해주죠. 첨부하면 부기 등기를 하고. 자, 권리 변경. 자, 의의를 잘 봐야 돼, 권리 변경. 땡땡, 권리 변경이라 하면 이미 등기된 권리 내용에 동그라미 쳐. 내용이 조금 일부 바뀌는 게 권리 변경입니다. 즉, 얘가 나오죠.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이나 단축입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게 변경이고, 또 치료나 차임이 정액이나 감액,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이네요. 액의 원본액이 증가 감소, 이자율의 변경 등이 변경 등기입니다. 의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2번 절차에서는 1.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러니까 이익 볼 우려 있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 무조건 권리란 말이 나오면 공동신청이야. 동그라미 2번 조심하면 2번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요걸 많이 낸단 말이야. 권리 변경에서는. 자, 땡땡. 저당권의 채권액을 정액하는 등기. 자, 채권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정액해요.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설정자가 이익이에요? 권자가 이익이에요? 올리면 권자가 유리하죠. 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손해보죠? 의무자네요. 그럴 때는 등기 의무자, 정액한 등기의 등기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이지만 심표. 거꾸로 채권의 감액 1억을 8천만으로 감액한다. 누가 손해보죠? 권자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반대가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합니다. 존속기간을 뭐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 누가 손해보죠? 설정자가 손해보죠? 설정자가 의무자, 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변경 등기 나오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권자는 이익 볼 우려가 있는 자, 의무자는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조금 정리하죠. 밑에도 뭐 읽으면 되겠고. 다음에 쭉 지나갑니다.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자, 등기 실행해서 자, 부기 등기하는 경우 주등기 이거예요. 이해관계는 성낙서 첨부에 나뉘는 자. 이건 좀 설명을 하고 가죠. 제가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 등기했다고 할까? 1순위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 1억 저당권자 을 2순위 저당권자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개 등기상 이해관계는 대개 이제 대표적인 얘가 후순위 권리자예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손해볼 염려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개 한 95%가 후순위 권리자예요. 자, 봅니다. 피담보 채권은 1억이었어요. 요걸 갖다가 지금 2순위가 있고요. 요걸 1억 2천을 올립니다. 정액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봐요? 이 사람 이익 보고 이 사람 손해보죠? 설정자가 의무자, 권자가 권리자로서 공동신청으로 변경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 정액하니까 이익을 봐요? 손해를 봐요? 후순위니까. 손해볼 염려가 있죠? 근데 반드시 손해는 안 볼 수도 있어. 이게 경락되면 막 10억으로 경락되면 손해 안 보겠죠?
이게 등기부 형식상으로 따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경매 들어가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자, 1억인데 1억에서 올리면 이 사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 이 사람 성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부기등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 성낙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근데 뭐 담보 같은 거 좀 해주겠죠. 만약 성낙서 첨부했다. 그럼 부기등기 1, 그죠? 1의 1번 저당권 변경.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얼마죠? 1억 2천 이렇게 돼요. 그럼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해야 한다? 주등기 순위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부기등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치운단 말이에요. 1억이니까 이게 결국은 얼마 됐다는 거야? 1억 2천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경매 들어가면 만약에 자 이게 1억 5천에 경락이 됐다. 그럼 1순위 얘가 얼마 받아요? 1억 2천 받아. 얘는 얼마밖에 못 받아? 3천밖에 못 받아. 만약 피담 1억이라도.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 만약에 이게 5억에 경락됐다. 손해 안 보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손해 안 보지만 형식적으로는 손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 성낙서 첨부해야 돼요. 첨부하면 부기등기 해줍니다. 이 사람이 첨부를 안 해요. 성낙을 안 해줬어. 안 했으면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니라 주등기를 하게 돼요. 그럼 1, 2, 여기 3순위가 돼야 돼요. 3에서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자 병. 그러면 1순위 얘가 얼마 주말 못 하잖아. 1순위 얘가 얼마 받아요? 1억 받고 얘가 다 받고 나서 남았을 때 2천을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못하면 주등기 하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순위가 빠르죠. 부기등기가. 주등기 순위가 늦고.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거기 이제 부기등기 보세요. 부기등기는 권리 변경이나, 자, 변경, 광의의 변경은 모두 포함된다? 경정도 포함된다 그랬죠? 권리 변경, 경정은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안 하면 주등기.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 관해 줄거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 성낙이 있을 때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성낙서 첨부한 경우죠. 또는 판결받은 경우. 근데 반대 이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권리 변경 등기에 이해관계 성낙서나 주거나 성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성낙서나 재판 등본 첨부 못하면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좀 기억합니다.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는데 그의 성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못하면 주등기로 한다. 그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해관계의 의의가 기억나야 되겠죠. 이해관계는 자 이거 나와죠. 1번 등기상 이해관계인 여부 판단은 등기 기록상 윗상자야 기록상 등기부상 형식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제3자가 그 등기를 실질적 손해볼 가능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손해볼 염려 여부를 따집니다. 실질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기등기는 무효네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이해관계에게는. 자, 그럼 밑에 있는 이해관계인 해당하는 사람. 자, 동그라미 1, 이건 외워야 된다. 1번 저당권 이자율 정액입니다. 정액.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후순위 2번 저당권은 손해볼 염려가 있죠. 그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2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 첨부하면 부기등기를 해주는 거고 첨부 안 하면 주등기합니다. 다음 2번도 반대가 되네요. 저당권의 채권액 자 1억에서 5천억 감소했어요. 감소를 하게 되면 저당권 부 권리질권자는 손해볼 염려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입니다. 권리질권이 뭔지를 알아야죠. 저당권이 객체니까. 다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 손해볼 염려가 없는 사람이죠. 자 2번 저당권 변경 등기에 관해서 1번은 선순위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볼 수는 없죠.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성낙서 필요 없어. 마찬가지 2번 조심하세요. 1번 저당권에 일부 변제했어요. 1억 중에서 5천만 원 변제했어요. 그럼 2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봐 이익 봐. 이익을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익 보는 사람이잖아.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권리 변경 등기 보세요. 자, 그 밑에 3번 말소에서 땡땡. 등기관이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할 때 변경이나 경정 전 등기사항을 자, 빨간색으로 그어야죠. 말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잘라주고 그러나 다만
주등기 할 때는 말소 표시 못하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 성락이 없어서 변경이 주등기 할 때는 말소 표시하지를 못합니다. 부기등기 할 때만 종전 표시를 주말해야 되고 주등기 할 때는 말소 표시 못해요. 자, 그럼 그 양식 하나 보죠. 순위는 1순위 전세권 설정 오른쪽 갑니다. 2 저당권 설정이네. 그죠? 1순위가 전세권이 있었네요. 전세권 설정. 2순위가 뭐였죠? 저당권 설정이네. 그 다음 보죠. 거기가 밑에 1의 1번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네요. 1번 전세권 변경인데, 자, 그럼 1번으로 와보세요. 왼쪽에 1번에 그 빨간 선을 그은 게 전세금이 줄거져 있죠. 그죠? 이어, 그 다음에 존속기간 줄거져 있고요. 그럼 전세권이랑 똑같은 사람이네. 그럼 오른쪽 와서 부기등기 1의 1번 전세권 변경 2017년 3월 2 변경 계약이 원인이고, 그럼 뭐가 바뀌었나요? 존속기간이 2017년 3월 2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바뀌었네요. 그러면 2번 저당권자한테 유리해 불리해? 존속기간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1년 더 늘었죠? 18년에서부터 19년 늘었으니까 2번 저당권자가 불리하죠? 2번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안 하면 주등기해야 되겠네. 밑에는 부기등기 했죠? 성낙서 첨부했겠네요. 그래서 부기등기합니다. 1번 전세금 변경. 근데 반대로 전세금 보세요. 전세금은 오히려 1순위가 얼마였죠? 2억인데 그 변경은 얼마나 했어요? 1억 7천원 바뀌었죠. 여기는 성낙서 필요 없죠. 여기는 그죠? 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 보잖아. 2순위가. 존속기간 때문에 성낙서 첨부하는 것이지 전세금은 성낙서 첨부 안 하죠. 그죠? 이해관계이 없으니까. 자, 그런 점이 됩니다. 그 다음 3. 경정등기는 뭐 권리 변경과 똑같아요. 근데 의의만 기억합니다. 1의 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절차상에 대해 차고 또는 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 내용과 실정한 동물배차 원시적 불일치 처음부터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자,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고 고치는 거고,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를 고치는 겁니다. 일부라는 걸 기억해요. 일부. 2번 내로 요건입니다. 요건은 동그라미 2 원시적 불일치. 요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등기상 일부의 동그라미죠. 일부 땡땡 읽어나간다.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경정등기합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할 것을 저당권 설정 등기했거나,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말소 등기해야 돼요.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말소된 경우와 같이 등기사항의 전부에 대한 착오는 앞에 거는 말소 등기, 뒤에 거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경정은 오로지 일부가 살짝 잘못됐을 때 일부 변경이나 경정이야. 그래서 6번 줄 보세요. 경정 전후에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일부니까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요. 동일성이 유지 안 되면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왼쪽에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하세요.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3번.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한 후 나중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소유권 경정등기가 가능해요. 자, 법정 상속분대로,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7분의 3, 자식이 2명이 있어요. A가 자식 7분의 2, 자식 B가 7분의 2, 이렇게 법정 상속 등기를 했어요.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애들 불렀어요.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우리 막내딸 다 주자.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얘한테 소유권 1을 주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소유권 뭐죠? 경정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억해야 돼.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했다가 2, 3년 지나가지고 협의 분할로 경정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경정이야 변경이 아니고 그걸 조심해야 돼. 왜? 협의 분할은 소급하게 됩니다.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경이니까 공동하겠죠. 1. 신청이 내려온다. 동그라미 1.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나 2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또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표시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표시 등기니까 단독 신청한다. 그 점 기억합니다. 1번의 권리 변경 경정은 공동 신청이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단독 신청이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쭉 지나갑니다. 말소 등기로 하겠어요. 말소 찾았습니까? 자, 말소 등기 일단 전부입니다. 전부. 자, 의 갑니다. 포인트가 전부. 1. 의 말소 등기란 등기상의 동그라미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 그래요. 전부 말소입니다. 말소 등기가 양식이 없나요? 그 350페이지 와보세요. 양식을 보고 읽어나면 좀 쉽습니다. 350쪽 찾았어요? 말소 등기 양식 1번에 소유권 보존, 2순위에 소유권이 정고 3순위 나옵니다. 3순위에 등기 목적의 동그라미 치세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렇게 요게 말소 등기야. 주등기죠? 3순위. 2번 소유권 등기 말소. 그리고 2017년 7월 합의 해제가 등기 원인이죠. 3순위로 2번 말소 등기를 하니까 2순위를 빨간색으로 그었죠? 전부 X 했잖아요. 전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과 연월일 소유자 쭉 줄었죠. 그죠? 옛날에 이걸 X 표시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전산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전부 말소입니다. 말소 등기는 빨간선으로 그은 게 이게 말소 등기가 아니고 그 3순위 그게 말소 등기야. 주등기를 해야 돼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게 말소 등기고 말소 등기를 하고 나면 종전 등기를 전부 빨간선으로 긋는다 이거죠. 자, 그럼 전부 말소입니다. 자, 원인이 뭐였어요? 말소의 원인이 합의 해제네, 그죠? 해제되니까 소급에서 소멸되니까 전부 말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위치. 자, 말소 등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권리 등기는. 자, 대상 갑니다. 1. 소유권 말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는 건 다 말소 가능하죠. 환매권까지 다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죽으세요.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부적법 할 때만 말소하는 거야. 1. 뭐 저당권, 2. 저당권. 자, 이게 뭐 만약에 돈을 다 갚았다. 변제했다. 여기다 3. 2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주등기를 하고 이걸 이제 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게 적법하게 말소, 이게 잘못 말소됐어요. 잘못 말소됐다고 또 말소를 두 번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또 4, 2번 말소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회복 등기를 해줘야죠. 회복 등기로. 4에서 2번 저당권 회복 등기하면 그대로 다시 적어줘야 돼. 이 자를 회복은 그대로. 그래서 말소를 두 번 하면 안 된다. 죽이고 또 죽이면 안 돼. 말소 회복 등기 많이 내요. 3번. 말소 등기에 대한 말 허용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한 방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를 할지라도 그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한다.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소에 말소는 안 되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요. 오른쪽이 요건으로 갑니다. 요건의 1번은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 법에 적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부 부적법일 때 말소. 이번에 원인은 불문합니다. 원인은 부적법 원인은 원시적 원인이 즉 원인 무효 등기, 후발적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선물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거죠. 요거 이해관계를 성락서 첨부해야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서 또는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기억. 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나 재판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는 아까 봤으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한번 읽어보고 다음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성락,
증명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있음을 정보를 신청정과 함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등기가 수리되고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는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디귿 등기를 만약에 이제 말소 등기 했다면 종전 등기는 빨간선으로 커야 되겠죠. 등기가 아닌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신청. 공동신청입니다.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하고 반대라 그랬죠. 말소 등기는 손해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의무자, 이익볼 우려 사람이 권리자, 공동신청합니다. 공동신청. 권리 말소니까 공동신청. 자, 단독신청은 차후에 가고 공동신청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오른쪽에 큰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혼동에 의한 말소는 단독신청입니다. 그거는 하나 외워주죠. 맨 위에 7번 혼동에 의한 말소는 뭐라고요? 단독신청이야. 동그라미 기억에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합니다. 다음 3번에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는 가끔 나오는데 일단 동그라미 2번 기억입니다.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는 외워야 됩니다. 관할 위반 등기 29조 제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29조 제2하는 절대적 무효사원이니까 직권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그 다음 리얼 정도 하나 기억하. 리얼. 환매 특약 등기 땡땡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할 때는 환매 특약 등기도 직권 말소합니다. 자,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갑니다. 등기 실행은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주 등기 형식으로 한다. 3번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말소 그랬죠. 그리고 말소 등기를 한 후 종전 해당 등기는 말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문제를 띄워놓고 왔는데 문제 한번 볼까요? 네, 346쪽 찾았습니까? 자, 말소 등기에서 틀린 것 1번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권리 등기는 다 말소 가능해. 그러나 말소를 두 번 하면 안 되죠.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답이 나왔네. 허용된다. X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는 뭐라 그랬죠?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돼. 이런 것도 막 답으로 줬단 말이야. 작년 제발 붙으라고 다 줬어요. 1번에다 막 두 손 들고 나왔어요. 빨리 잡고 나와야지. 그것도 못 잡고 나왔어요. 다음 2번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가 전부 부적법이면 되죠.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상관없이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일 것이 요건이다. 정확하고. 2번 농지 아까 했죠. 그죠? 농지에는 절대 무슨 등기 못한다. 농지 목적으로 절대 전세권 등기 못하죠. 전세권 등기하면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29조 제2호에서 절대적 뭐죠? 각하 등기하는 이를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맨날 나오는 거잖아. 전세권. 4번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건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경우 건저당 말소했네요. 채무자를 추가한 건저당 부기 등기는 종속이니까 직권 말소당해야죠. 5번 말소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 상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형식 논리라고 형식 등기 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동그라미 쳐요. 실질의 형식이야.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실체가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말소 회복으로 갑니다. 351 말소 회복. 항상 요 세 개 중에서 두 문제는 꼭 나와요. 권리 변경, 말소 등기, 말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나온다. 이해관계의 성낙성. 출제를 딱 한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요. 자, 말소 회복 등기 갑니다. 말소 회복 등기 이거 첨부 안 하면 각하. 자, 말소 회복은 아까 했죠. 자, 말소 등기가 잘못됐을 때 다시 소급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회복은 소급. 1번에 말소 회복 등기란 줄거세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자, 다시 갑니다. 변경과 경적은 뭐라 그랬죠? 일부가 잘못됐을 때 바꿔주는 거, 시정하는, 고쳐주는 거고
말소 등기는 전부가 부적부했을 때 전부 없애는 거고,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 잘못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서 소급이다 소급, 말소 당시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상태로 바꿔주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가 됩니다. 자, 2번 요건 내려와서 1.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돼요. 부적법 말소. 법에 적합하지 않게 전부 말소든 일부 말소든 돼야 됩니다. 자, 1.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 실체는 민법이죠. 민법적으로 등기 원인이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든, 절차적 그러면 등기법적 하자든 불문한다. 따라서 죽었습니다. 다음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말소한 경우는 부적법이 아니니까 회복 등기할 수가 없다. 요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아까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와 같이 말소 회복 등기에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말소한 것은 말소 회복 등기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부적법 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에서 아까 나왔던 거죠.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할 수 없고 뭘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3번에 말소 회복 등기 원칙은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회복. 이건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나 등기 일부가 부적법 말소되면, 예컨대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일부가 잘못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이거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를 합니다. 다음 4번의 회복 등기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줄 염려가 없어야 되고, 기억 판단시기 조심하고요. 손해를 입을 우려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볼 염려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말소 당시가 아니고 회복 등기 당시 기준으로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말소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회복 등기 당시 기준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락서가 첨부가 돼야 돼. 첨부 안 되면 각하 무효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왼쪽 이해관계인 해보죠. 이해관계인. 자, 회복을 하게 되면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 자, 기억.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회복 등기하게 되면, 자, 1순위가 지금 잘못 말소되어 있어요. 1순위를 회복하게 되면 1순위가 다시 회복되면 2순위가 손해볼 의리 있어 없어요? 염려 있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죠. 성락서 첨부해야 돼요. 니은 선순위 저당권 등기 회복 시에 후순위 지상권자도 손해볼 염려 있죠? 성락 첨부해야 되겠고, 디귿 선순위 지상권 등기 회복에서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도 손해볼 염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성락 첨부해야 돼. 성락 안 써주면 판결받아야죠. 다음 신청은 1. 말소 회복도 권리니까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 원칙하고요.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촉탁 갑니다. 촉탁. 감료 등기나 가처분이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집행법원에서 촉탁했던 등기죠. 이게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도 집행법원이 촉탁을 해야 됩니다. 등기 자체가 촉탁 등기 되었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도 집행법원에서 촉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열고 3번 등기 실행은 1번만 잘 기억. 1번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급한다 그랬죠? 소급. 그 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와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종전 등기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 밑에 양식 나오네요. 순위번호 1순위가 건저당 설정 등기가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죠? 이게 이제 부적법 말소됐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회복한다는 거야. 다음 장 2순위가 이제 1번 건저당 설정 등기 말소했네요. 3번에 자, 동글뱅이 쳐보세요. 1번 건저당 설정 등기 회복. 여기 이제 말소 회복 등기죠.
1번 건저당이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됐으니까 3순위에 말소 회복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뭔지 보세요. 2017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해지가 잘못된다는 게 확정 판결 성소받았네. 그러면 3순위에 회복 등기 했죠? 회복 등기 하면 그 밑에 사가 아니라 뭐 몇 순위가 나와? 1순위를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1순위에 빨간색으로 건 거 있죠? 그걸 빨간색으로 없애가지고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래야 1순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는 여기서 3순위로 주등기를 한 다음에 1순위로 다시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 여기는 3순위가 말소 회복 등기야, 1순위가 말소 회복 등기야. 순위번호 3순위가 말소 회복 등기예요. 3순위가 말소 회복 등기고 1순위는 옛날 거잖아. 효력이 옛날 걸로 회복되는 것이지 말소 회복 등기는 3순위가 됩니다. 말소 회복은 전부니까 주등기 한 거고 일부라면 부기등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두 문제 맞췄어요. 또 한 문제 더 맞추러 가죠. 이제 부기등기 합니다. 자, 부기등기는 우리 교재가 너무 양이 많아요. 여기 나올 만한 조문 정리 한번 하죠. 부기등기가 8쪽이요. 제52조. 제52조. 찾았습니까? 52조 제목이 뭐예요? 부기로 하는 등기, 부기 등기하는 경우. 자, 읽어보죠.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는 부기로 해야 한다. 다만 언더라인 나오죠? 다만 제5호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주등기로 한다. 이런 뜻이야. 제5호에 뭐죠? 아까 배웠던 거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바로 이거죠.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첨부 안 하면 주 등기로 한다. 이걸 먼저 외우고 권리 변경 경전 이해관계인의 성락이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 등기. 첨부 못하면 주 등기. 그걸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100% 부기 등기 가보죠. 1호 등기 명의인입니다.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단독 신청하고 부기 등기죠. 2. 소유권 외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그냥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저당권 이전은 부기 등기입니다. 3. 2, 3, 4는 같이 묶으세요. 2,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부기 등기는 거죠. 4호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적어보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객체라면 부기 등기합니다. 그럼 2, 3, 4는 같이 가야 된다. 2.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3. 소유권 외 권리가 객체인 권리 등기. 4. 소유권 외 권리가 객체인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제6호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죠. 동시 부기 등기. 7호 권리 소멸 약정 등기는 땡땡 적으세요. 권리 소멸 약정이 뭐냐 하면 해제 조건하고 종기입니다. 해제 조건과 종기 등기는 부기 등기. 제8호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 줄이면 공유물 불분할 약정 등기도 부기 등기합니다. 자, 54조 거기 바로 나오네. 권리 소멸 약정 등기. 여기 이제 해제 조건하고 종기라 그랬죠?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데 부기 등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재 쭉 나열한 거예요. 자, 부기 등기 이렇게 했죠? 주등기를 적고 가지치기죠? 다 의1, 의2, 의 여기 이제 부기 등기야. 부기 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해야 한다? 주등기 순위해야 한다. 아까 권리 변경에서 봤지만 순위를 빨리 올릴 때 부기 등기 한단 말이에요. 자, 의 가보자. 1. 의 교재. 동그라미 1. 부기 등기란 등기 그 자체로는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어떤 출근한다 주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가지치기 다시 3하시 의일 의이 등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자, 2번은 필요가 없고 가로 열고 3 부기등기 순위입니다. 맨 밑에 1순위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여야 한다? 주등기 순위여야 한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부기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1-1하고 1-2는 다시 1이 더 빠르죠? 다음 2번 요건 갑니다. 1. 부기등기는요. 갑구, 을구에만 부기등기합니다. 표제부는 절대 부기등기 못해요. 1.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따라서 권리의 순서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줄거리 표제부에는 절대 부기등기할 수가 없다. 표제부는 100% 주등기입니다. 갑구 등기와 을구에만 부기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한 개의 주등기에 다시 1, 다시 2, 다시 3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가능합니다. 1-1의 다시 1 대표적인 애가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입니다. 환매권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자, 4번에 부기등기의 내용 뭐 조금 전에 조금 봤던 거잖아요. 쭉 읽어보고 맨 밑에 8번 갑니다.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뭐 한다? 주등기. 그것만 기억하죠.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읽어보시고. 자, 확인학습 작년 기출문제 봅니다. 작년 기출문제도 우리 조문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뭡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죠. 을구 이전 등기니까 100% 부기등기. 이번에 전전세권 설정 등기도 을구에서 전세권을 다시 전전세 놓으니까 부기등기입니다. 3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나오네. 표시 변경 경정도 부기등기. 4번에 지상권 뭐야? 아, 전전세권 이전 등기가 아니네요. 전전세권 설정 등기네요. 아니요. 3번 말 잘못하네. 표시 변경이네.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야죠, 그죠? 100% 주등기.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그러지 마세요. 자, 표시는 100%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지상권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도 소유권 이해죠? 그래서 부기등기. 5번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객체로 하니까 처분 제한, 가압류가 처분도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밑에 해설서도 마찬가지 쭉 내려놓고 있어요. 기억부터 이형까지 그렇게 정리됐으니까 부기등기도 한 2년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자, 밑에 거기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게 오른쪽 한번 보죠. 여기도 뭐가 빠져있네. 오른쪽 메뉴에 1의 1 부기등기에서 1번 전세권의 건저당 설정이네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건저당이 아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건저당은 부기등기한다는 거죠. 부기등기였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오른쪽에 또 언제나 부기등기 뭐 쭉 있죠, 그죠? 언제나 주등기 한번 볼까요? 1.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100% 주등기. 이번에 멸실 등기도 100% 주등기. 3번에 대지권에 대한 뜻의 등기도 100% 주등기. 말소 등기도 100% 주등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주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마쳤습니다. 자, 가등기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등기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